얼마 전 상장 폐지 사태를 겪었던 위메이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이 특정 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의혹이 어디서 제기가 된 겁니까? 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 이제 금융당국에 제기됐습니다. 예. 민원을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예자선 변호사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 이 검사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비롯해서 주요 보험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금융기업에도 15년 이상 근무한 국내에서는 금융이나 법률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0의 서비스가 이 가상자산 거래업에 해당이 되지만 위믹스 측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교환, 알선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데 만일 이 특검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처럼 비슷한 개념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믹스의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위믹스 3.0의 디파이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 영역에 해당된다. 디파이요? 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사실 디파이라는 용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예. 코인을 맡기고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코인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디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믹스는 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도 이 지난달에 디파이라든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위코노미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 기준에 따르면 위믹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거래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디파이는 결국 코인을 넣고 코인을 받는 거니까 거래되거든요. 교환이 되고 플랫폼은 거래소라 볼 수 있고 당연히 거래업자죠. 이제 특검법상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는 코인이 자기 발행한 거고 플러스 디파이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기준에서 봤을 때 거래업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는 게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위메이드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련해서 위메이드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예. 오는 답변은 원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를 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 현재 금융당국의 신고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단순 매수나 매도를 제한을 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거래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일부 플랫폼들이 제공 중인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서비스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기준에는 이 거래 알선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 적용 범위를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이 알선이란 중개보다 넓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 광고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포함해서 거래 플랫폼이 되는 것 여기까지를 알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득을 얻고 또 직접 상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으니 위믹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기준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위믹스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중개만 하는 거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를 특별히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알선, 광고 이런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라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역 중에 중개도 포함이 됩니다. 네. 중개도 포함이 되고 알선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이런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여긴 중개를 하는 곳이죠.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처음에 발행자, 설립자만 있고 중간에서 업비트나 빗썸처럼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 주문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알아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창립자나 설립자가 거래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래업자로 안 봐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어쨌거나 접수한 이 금융당국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민원이 지난해 말에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제기된 이후에 약 한 달여 후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민원인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 위믹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메이드가 뭐 사업을 숨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예자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면서 뭐 시장 질서를 위해선 당국이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장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위믹스이긴 하지만 현재 뭐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변호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적으로 막 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사인을 팍 주면은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장에 사인이 되고 사업자들도 조심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 취지상 더 맞는 단속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말고도 정 기자 얘기처럼 다른 업체들도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 업체에 논란이 안 생기게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로 스스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거래업자로 책임은 일단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이 주어지고요. 네. 사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보호 인증 체계 뭐 이런 다양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또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주어질 경우에는 뭐 의심 거래라든지 이상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적으로 뭐 비용 인적으로도 뭐 다양한 비용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국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겠군요. 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